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 요구에 과도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영변 핵시설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를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 CSIS 한국 석자는 북한이 영변 등 일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핵시설 폐기 등의 대가로 평화협정이나 제재 완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고 미국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t's going to sound and look good enough for a joint statement, by the way. I guess the question then is, the debate is that good enough?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빅터차 CSIS 한국 석자도 만에 하나 북한이 핵시설 등을 포기하겠다고 나선다 해도 미국은 성급하게 과도한 양보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포기의 구체적 사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무부 한국 담당관을 지낸 전직 관리는 제재 완화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아래 제재 완화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I would be fine with relaxing some of the more economic-focused sanctions if we were to do that in exchange for real steps on denuclearization. 오바마 행정부 시절 NSC에서 활동한 리처드 존슨 핵위협 방지구상 선임연구원은 검증이 확보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만족할 만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과거 합의 문구로 인한 오해가 많았던 만큼 기술적인 시설 폐기 문구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 의제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We are speaking about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a regime that is not normal. For normalization to succeed in any meaningful way, human rights will have to become part of the equation. 워싱턴에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과다한 요구들을 수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엘리트층 수십 명을 숙청했으며 이것은 불안정한 김정은 정권을 나타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을 유엔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포럼에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대남 외교 등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고위직 간부 50명에서 70명을 숙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표는 한국 내 탈북자들과 중국을 오가는 북한 관리들이 이런 사실을 전했다면서 숙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졌고 숙청 과정에서 불법 축제 혐의도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김정은을 지키는 경호부대, 북한 말로 허위사령부라고 하는데 이 허위사령부의 사령관을 공개 처형했다는 정보들이 입수되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내 숙청은 역설적으로 김정은의 권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권력을 스스로 해치면서 엘리트층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나 막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막 죽이는 거다. 권력이 안정돼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권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막 죽이는 거죠. 인권단체들은 강 대표 측이 작성한 숙청 관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is report undoubtedly, in my opinion, should be definitely submitted to the UN as information that they can examine and investigate themselves and potentially report upon. 인권 문제를 핵 협상과 별개로 다뤄선 안 된다며 지속적인 북한 인권 개선 촉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Regime cannot survive without denying human rights, and we should remember that. We are afraid that if we address human rights, that it will undermine the nuclear negotiations. I think that is wrong. 전문가들은 인권 문제는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빠질 수 없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북한과 그 밖의 도전에 대한 공동 접근을 위해 한국과 함께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21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와 양국의 긴밀한 협조 유지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대북 관여 정책의 후속 단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25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0차 UN 인권이사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북한 인권을 꼽으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EU 대표부의 월터 스티븐스 대사는 22일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극도로 심각하다면서 북한이 UN 등 국제사회의 결의안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단계적 조치를 취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데니얼 프리드 전 미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이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 제재를 담당했던 프리드 전 조정관은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단계적 조치를 되돌리면 제재의 효력만 손상되는 만큼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경협 등에 대해서도 제재 예외를 지정하지 말고 전반적인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